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증여가 무엇이고 사전증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사전증여를 하면서 상속을 했을 때와 사전증여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상속을 했을 때, 그때 납부해야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전증여가 재산을 물려주실 때 사전증여가 참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증여세 갱신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증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상속을 한다던가 한 번 더 증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재산을 운영을 했을 때 훨씬 더 내야 되는 세금, 뭐 증여세나 상속세와 같은 이제 재산을 양도할 때 내는 그 세금에 대한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증여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 사전증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이제 증여라는 것이 있고 상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증여는 생전에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뭐 자식이나 배우자분한테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재산의 어떤 주인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증여라는 것은 사실상 그냥 증여랑 똑같은 말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전증여 재산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고 동산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아닌 게 다 동산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보통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걸 말을 하는 거, 그 외에 재산을 다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하다못해 화폐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물건들, 갖고 있는 막 물건들 있잖아요. 아니면 귀중품 이런 거 다 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폐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짜장면이 100원 하던 게 지금 6,000원, 7,000원, 8,000원 하는 것처럼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증여재산은, 사전증여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 위주로 거래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치가 오르고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죠. 땅값이 옛날에 강남 같은 경우에 되게 조그마던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부동산 위주로 사전증여 재산은 이제 고려가 되는 편이고요. 이 증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증여세 공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 공제 한도 6억 원, 직계 비속이 지금 이제 성년인 경우, 미성년이 아니라 성년인 경우에 5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미성년은 2천만 원.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에 내가 물려주는 재산의 5천만 원은 그냥 공제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을 성년 자녀에게 물려준다 했을 때 증여세가 붙지가 않는 게 있고, 또 만약에 내가 1억 원의 재산을 물려준다 했을 때도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서 이 증여세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잘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 내야 되는 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세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20억, 기타 자산 20억의 자산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부동산 20억, 동산 20억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총 40억이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제 부동산 20억을 사전증여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은 사전증여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여를 해서 지금 좀 가격이 비교적 낮고 가치가 좀 낮을 때 이렇게 미리 주는 게 미리 증여를 해버리는 게 세율을 적게 이제 적용을 받죠. 왜냐하면 세율 같은 경우에 증여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재산이 크기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부동산을 빨리 증여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부동산 20억을 증여를 하고 나머지 기타 자산을 10년 후 이제 사망 시에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20억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에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을 하면 19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붙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율이 40%예요. 10억에서 30억까지 4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20억에 붙는
증여세가 6억 2천만 원이 되죠. 6억 2천만 원이.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증여하고 10년이 넘게 지나서 상속을 했을 때, 기타 자산 20억을 상속을 했을 때 배우자랑 기본공제 10억을 차감하고 나머지 10억에 대해 이제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10억 원에 붙는 상속세는 2억 4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합치면 증여세 6억 2천만 원과 상속세 2억 4천만 원 합치면 총 8억 6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전증여를 한 경우고요. 자, 이번엔 사전증여를 안 한 경우인데요. 네, 똑같이 부동산 20억, 기타 자산 20억의 자산가가 있어요. 총 40억 원, 부동산 20억, 기타 자산 20억을 한 번에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배우자 공제, 기본 공제 10억을 차감하고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바로 부과가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합산과세 및 누진세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총 계산을 해보면 10억 4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사전증여를 한 경우보다 1억 8천만 원이 더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가 이렇게 좀 이제 좀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 이렇게 10억 이상 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가 더 사전증여를 하면서 나중에 상속까지 하는 경우가 세금을 적게 냅니다. 네, 적게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여세 공제 한도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세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많은 재산 한 번에 상속했을 때, 아니면 한 번에 증여했을 때 그 세율이 더 높게 붙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합산과세나 누진세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내시는 게 좋고,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 10년마다 증여세 한도가 갱신이 돼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더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마다 나눠서 빨리빨리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상속을 그냥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전증여를 해가면서 상속하는 게 훨씬 낫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증여 시 주의할 점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수증자의 담세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증자는 이제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건데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낼 만큼의 돈이 있냐, 현금이 있냐, 그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수증자의 담세 능력,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지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증여세 내다가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전증여 이후 10년 이내 사망인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증여세가 이제 10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한도가, 그래서 10년마다 세율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붙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만약에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해버리면은, 나머지 자산에 대해 상속을 해버리면 그 먼저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로 포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포함이 안 되려면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사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망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에 사망 시 상속세에 그 증여 재산이 다 포함이 돼버립니다. 과세 대상이 다 한 번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 또 이제 상속세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빨리 그냥 증여를 해버리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증여 후 은퇴 계획인데, 이게 증여를 하시다가 이제 증여를 하시는 분, 좀 나이가 드신 분이시겠죠? 네,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증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재산 증여를 자녀분께 너무 많이 해버리셔서 본인의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증여 후에 은퇴 계획도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서 본인의 생활비는 좀 남겨두시고 증여를 하셔야 된다. 네, 그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전증여, 증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증여를 할 때와 사전증여를 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차이, 세금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실 때는 단순히 상속세만 이렇게 내시는 게 아니라 사전증여를 미리미리 하셔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시고 재산을 더 많이 아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자산관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